안녕하십니까, 송재윤입니다. 제가 업계에 들어와서 강의를 시작한 지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전국을 다니면서 낚시회를 대상으로, 직장 낚시를 대상으로, 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로 낚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사항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질문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부분 방송을 통해서 다뤄왔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낚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항, 또 잘못 알고 있는 사항, 그런 부분들을 채비를 연결하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 채비를 연결하는 부분부터 떡밥을 달아 던지고 고기를 걸어서 끌어내는 동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별도로 따로 떼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낚싯대와 찌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낚싯대의 찌와 채비를 연결해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소품들, 그 소품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그 소품들을 보면, 첫째는 원줄이 필요합니다. 원줄이 필요한데 이 원줄의 굵기라든지 재질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줄에 이 찌를 연결하는 찌 고무가 필요합니다. 찌 고무, 찌를 연결한다 해서 찌 고무라고 합니다. 찌 고무가 필요한데 이 찌 고무는 본인이 어떤 찌를 쓰느냐에 따라서 찌 고무의 종류가 틀려집니다. 보통 날라리가 있는 그런 찌를, 일반적인 찌를 우리는 고정찌라고 얘기하고, 또 요즘 많이 유행하는 날라리가 없는 제품, 이런 것들은 유동찌라고 합니다. 그 고정찌냐 유동찌냐의 제품에 따라서 고정찌는 이런 찌고무를 써야 되고, 유동찌는 또 유동찌 전용 찌고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정찌를 쓸 경우에, 고정찌고무를 쓰면 보통 아래 위로 스토퍼 그 자체가 멈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토퍼를 쓸 필요가 없는데, 이 유동찌고무 같은 경우는 이 구멍이 줄을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잡아주는 그런 스토퍼, 찌 멈춤 고무가 필요합니다. 아래 위로 찌 멈춤 고무로 찌를 어느 정도 고정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유동찌를 사용할 경우에는 스토퍼, 멈춤 고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채비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바로 팔자 매듭에 연결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 그 스냅드레나 세링에 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냅드레와 세링을 연결을 해서 그 채비를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냅도라와 오링 형태로 된 세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본봉돌이 필요하고, 본봉돌 바로 밑에 연결할 채비, 원래는 이봉이나 보통 본인이 원하는 이봉채비나 좁쌀채비 또는 편대채비 걸 쓰는데, 저는 주로 좁쌀채비를 쓰기 때문에 좁쌀채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준비를 하면, 채비까지 준비를 하면 필요한 소품들은 다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쭉 연결하는 그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원줄을 연결을 할 때는 끝에 초리대 한 마디 요거만 딱 빼서 고정을 시키십시오. 너무 길게 빼면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불편하니까 한 마디만 딱 빼서 이렇게 놓고, 요 정도 높이에서 여기에 원줄을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 원줄을 초리대에 연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 그 무매듭법으로 한번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매듭법으로 하려면 일단 이 초리대 끝, 요 닐리안사 끝을 한번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됩니다. 고정을 시켜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줄을 약 7, 8cm 정도 되게
원을 그린 상태에서 두 손가락을 넣고 하나, 둘, 세 바퀴 정도 돌려줍니다. 그리고 기둥줄을 잡고 쭉 당겨주면 원이 생기는데, 요 원을 그냥 요 초리대에 끼워서 쭉 당겨주면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줄은 한 1cm 정도만 남겨놓고 끊어주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튼튼하고 아주 간결한 방법인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줄을 초리대에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엔 이제 적당한 길이로 원줄을 필요한 만큼 끊어줘야 되는데, 이때는 낚싯대를 펼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낚싯대를 쭉 펼치면서 낚싯대 길이에 맞게 원줄을 끊어줘야 되는데, 보통 요거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낚싯대를 제가 준비했는데, 뭐 2칸대 이하 짧은 데들은 낚싯대하고 똑같이 할 정도로 하면 좋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2칸 반, 또 뭐 3.2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2칸 반이 넘으면 2.9, 3.2 같은 경우는 한 채비까지 생각을 해서, 우리 채비가 조금 길기 때문에 낚싯대보다 한 15cm에서 20cm 정도는 짧게 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앞치기를 할 때 유리합니다. 항상 낚시를 하다 보면 바람이 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맞바람을 맞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 던지는 것보다는 정확히 던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에 그 스윙 낚시 이렇게 돌려던지기 스윙 낚시를 할 때는 낚싯대보다 한 뼘 정도 길게, 10cm 정도 길게 자르는 게 정석이었는데, 지금은 앞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짧게 매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한 5cm, 이게 짧은 낚싯대이기 때문에 5cm 정도만 짧게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할 일이 찌고무를 끼워주는 겁니다. 찌고무. 보통 급하게 하다 보면 찌고무를 안 끼고 봉도를 묶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찌고무를 반드시 끼워 주셔야 됩니다. 고정찌를 쓴다면 고정찌고무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원줄에 관통시켜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고, 유동찌 같은 경우 고정찌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오늘은 제가 유동찌를 기준으로, 유동찌 고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찌 같은 경우는 이게 유동이 되기 때문에 아래 위로 스토파를 끼워 주셔야 됩니다. 이건 찌 멈춘 고무인데 보통 스토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를 위쪽에 2개, 먼저 스토파를, 찌 고무를 끼우기 전에 스토파를 먼저 끼우셔야 됩니다. 하나, 2개. 왜 2개 끼우는지도 제가 위에 같은 경우에 거의 밀릴 일이 없는데, 하나만 끼워도 되는데 왜 2개 끼는지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개를 끼워 주시고요. 이게 이 스토파 같은 경우도 본인이 쓰는 원줄 굵기에 맞춰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는 줄을 쓸 때는 작은 사이즈, 뭐 3S나 2S 정도를 쓰셔야 되고, 굵은 줄 253으로 쓸 때는 그거보다 큰 M이나 그런 걸 좀 줄에 맞게 해야만 이게 세게 챘을 때 흘러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개를 넣어주시고, 또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물을 묻혀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마찰력 때문에 줄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침을 묻히든지 물을 묻혀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2개 밑에 유동찌 고무 밑에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를 고정시킬 스토파를 다시 2개를 끼워줍니다. 자, 적당히 올려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다 찌를 끼면, 자, 찌고무 부분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일반적으로는 여기다가 팔자 매듭을 만들어서, 자, 여기 이 본봉돌, 채비가 붙어있는 본봉돌을 팔자 매듭으로 해서 넣다 뺐다 하기 쉽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팔자 매듭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약해집니다. 인장 강도가 약해져서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직결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스냅도레를 쓰고자 한다면 스토파를 하나를 밑에 쪽에 더 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껴주시고요. 자, 이게 스냅도레인데, 스냅도레는 핀도레라고도 하고 스냅도레라고도 하는데, 원래 요 윗부분에 도레가 붙어 있는데, 보통 도레는
대부분 절단해내고 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위에를 절단해서 핀만 남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핀돌의 부분 중에 핀만 남으면 이 핀을 연결할 때도 보통은 팔자 매듭을 하시는데 팔자 매듭 하지 마시고 직결로 한번 매보겠습니다. 자, 핀돌의 구멍에 관통을 시켜서 크린치 너트라고 보통 꽈배기 묶음이라고 하는데 한 5번 정도, 5번에서 6번 정도 감아주시고 맨 밑에 구멍으로 넣은 상태에서 밑에를 잡고 쭉 당겨주면 직결 매듭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요 밑에 부분은 조금만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0.3mm 정도, 그 정도만 남겨 주시고, 너무 짧게 하시면 물에 들어가서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하시고 콱 당겨 주시고, 바로 위에 이렇게 하나 남겨놨던 스토퍼를 쭉 내려서 요 매듭 쪽에 딱 눌러주면 매듭이 더 고정돼서 또 채비가 여기에 엉키지도 않고 여러 가지도 또 원줄이 직진성을 유지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토퍼를 하나 쭉 당겨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 스냅을 열어서 본봉돌을 연결을 하는데, 찌맞춤을 하기 전에 이 본봉돌 그 위쪽 이 핀 쪽에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스냅을 하나 내지 2개 정도 미리 넣어 놓고 찌맞춤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찌맞춤을 깎다 보면 미세 조정을 하고자 할 때 그때 그 스냅을 빼버리면 뭐 넣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안 들어가 있으면 빼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조정이 안 되니까 미리 2개 정도 넣어 놓고 찌맞춤을 시작하는 게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요 오링을 중자 오링 정도를 2개를 넣어 놓고 채비를 연결을 합니다. 이 스냅에 그 봉돌과 오링을 넣을 때도 순서는 봉돌을 먼저 넣고 나중에 오링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링을 수시로 뺄 수가 있습니다. 오링을 먼저 넣어놓고 봉돌을 넣으면 이 오링을 빼기 위해서 봉돌까지 뺐고 다시 봉돌을 넣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 봉돌을 먼저 넣고 나중에 쉐링을 2개 정도 넣어 주시고, 이걸 반드시 스냅을 닫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닫아 주시고, 필요하면 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봉돌까지 연결이 된 거고요. 요 밑에 본인이 사용하는, 저희 같은 경우 좁쌀봉돌 채비, 준비한 좁쌀봉돌 채비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연결할 때는, 자, 요거는 뭐 대부분 다 아실 텐데, 밑에 구멍으로 빼서 위에 매듭 고리를 만들어 놓은 부분에 두 바늘을 빼주면 됩니다. 두 바늘을 빼주면 되는데, 보통 한 번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 번 더, 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2번을 넣어서 당겨서 고정을 시켜주면 여기서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을 넣었을 때는 이게 풀어지면서 위쪽으로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2번을 이렇게 넣어서 딱 당겨주면 밑에 쪽으로 딱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리로 2번을 연결해 주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